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나이키의 슈퍼슈즈 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신발에 관심이 많고 또 초보 러너로서 달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운동화를 이거저거 찾다 보니 나중에 제가 알파플라이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베퍼플라이까지 알게 되고 해서 이 나이키의 달리기용 신발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서 이제 궁금해서 알아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 신발들이 좋아지는 건지, 왜 어떤 신발은 신으면 발이 아픈지 이런 것을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전문가로서 그리고 초짜 러너로서 그냥 신발에 대한 열정만 있는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좀 궁금했던 것들을 알아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할까 합니다. 다른 유명 브랜드인 아디다스라든가 이런 아식스라든가 이런 신발들 회사에 비하면 역사가 그래도 짧은 편인데 이 필라이트와 빌 바우먼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필라이트가 굉장히 훌륭한 리더로서 사람들이 의견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빌 바우먼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좋은 신발 개발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를 보시면요. 2011년 5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이키가 전 세계 스니커 시장에서 여전히 1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디다스 거랑 아식스 거를 다 합쳐도 나이키만 못해요. 나이키가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째 거의 아식스는 2018년 이래로 이제 이 본인들의 그 세일즈 물량에 대해서 더 이상 보고를 안 해준대요. 이 스타티스타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나이키가 엄청나게 아직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키가 시작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필라이트가 일본에서 아식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원니츠카 타이가 이 신발들을 갖고 와서 판매하고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가는 길이 달라지다 보니까 나이키를 이렇게 창업을 해서 당시에는 스타트업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신발 기억나시죠? 나이키의 코르테스 이게 엄청 대박 쳤었잖아요. 저는 나이키를 보면서 잘 모를 때는요. 에어 조던이나 이런 걸 보면서 스타 마케팅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신발 잘 만든다고는 생각했지만 주로 이 유명 인사들이 활용해서 마케팅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사실 나이키의 신발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디자인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요. 달리기 할 때나 이런 때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 그 우수함을. 근데 이번에 이제 알파플라이를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혹시 참고로 여러분 나이키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책에 나오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필 나이트의 슈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읽었는데요. 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나이키라는 그 후발주자였던 스타트업이 어떻게 순식간에 성장을 해서 아식스와 아디다스를 따돌리고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1위 스포츠 브랜드가 되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 두 신발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운동화, 러닝화입니다. 여기서 아디다스 프라임 X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일단 오늘은 나이키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알파플라이,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베퍼플라이이죠. 알파플라이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 베퍼플라이는 에어백이 없습니다. 제가 이 둘 중에서 먼저 신기 시작한 거는 알파플라이였었어요. 알파플라이를 신기 시작한 이유는 가격이 30만 원대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게 자전거였다면은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 안 했을 건데 운동화가 30만 원 넘어간다는 게 조금 조금 그랬었어요. 이해가 안 갔고 이거를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 한창 할 때는 뭐 6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40만 원 전엔 기본적으로 깔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왜 갑자기 운동화는 너무 비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냈겠는데
워낙 제가 발에 부상이 많았었기 때문에 달리기 할 때 그래서 좋은 신발을 찾다 보니까 이제 알파플라이까지 오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샀는데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러닝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베이버플라이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갖고 있는데 특히 이 베이버플라이는 지금 2까지 제가 갖고 있죠. 그렇게 이 두 신발을 좋아하게 되면서 나이키 신발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두 신발을 신기 시작할 때 특히 알파플라이를 많이 신었는데요. 진짜 몸에 부상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나이키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신발이 나온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알파플라이를 신은 다음부터는 발목이나 발 뒤꿈치나 무릎이나 몸에 부상이 전혀 없어졌어요. 달리고 난 다음 날에도 크게 불편함이 없고요. 이상한 신발도 신거나 좀 안 좋은 저런 안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는요. 그 다음 날 엄청 고생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알파플라이 신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버플라이 2까지 신어보니 둘 다 엄청나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이키는 이렇게 위대한 신발들을 만들게 된 걸까? 그래서 킵초게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마라톤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도 1등한 금메달을 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킵초게가 신고 있는 신발에 눈이 가더라고요. 이게 2018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열렸던 마라톤 이게 경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기록을 세우는 그런 대회였던 것 같은데요. 옆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친하게 달리길래 저는 이상했어요. 이게 왜 저렇게 경쟁을 안 하고 친하게 달리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들이면서요. 이 영상이 바로 처음으로 인간이 마라톤 2시간의 장벽을 깨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저 신발은 나이키의 알파플라이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키가 신발을 만드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잘 만드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인데요. 제가 나중에 이 링크는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혹시 영어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왼쪽에 보시면요. 나이키 시니어 풋웨어 이노베이터라고 되어 있죠. 캐리 디모프라는 여자분이 직접 이렇게 킵초게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 신발이 아니라 이렇게 선수가 직접 신어보고 프로토타입을 거기에 피드백을 주면 그거를 반영해서 이 신발을 계속해서 더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보시는 이 여자분도 원래 달리기를 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원래 그 나이키의 표 중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From athletes to athletes. 선수로부터 선수에게라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신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제품을 갖고요. 이게 프로토타입을 갖고 계속해서 킵초게한테 가서 의견을 물어보고 신어보라고 한 다음에 그 기록해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킵초게가 이걸 직접 신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혁신이라는 게 연구실에서 랩에서 그냥 자기들이 이런저런 소재 만든 다음에 뚝딱딱 빌딩한 다음에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전문가에게 이렇게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 신발 어떠냐고 물어보는 그 대상이 킵초게만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이키는 옛날에 에어 조단 만들 때도 그냥 에어 조단이라고 해서 마이클 조단을 그냥 스타 마케팅 한 게 아니라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직접 그 신발을 신어보고 그 신발이 괜찮은지를 다 이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에어 알파플라이를 신고 이렇게 달리는 모습. 근데 이렇게 달리면서 저처럼 이렇게 다 기록을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다 이런 걸 기록을 하거든요. 어떤 신발 신었을 때 어떻고 이런 걸 다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는 편인데 저는 이걸 보고 놀라는 게 킵초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본인이 신고 나서 느낌,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으면서
어떤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인의 어떤 피드백을 나이키에게 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 보시면 베버플라이 신는 날이 있고, 여기 보시면 보메로스는 신는 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페가수스 36 신는 날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나이키에 전달해서 나이키에서 그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직접 이렇게 이 킵초게가 메모를 한 건가 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very breathable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 어퍼 부분이 굉장히 통풍이 잘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뒤꿈치 쪽도 굉장히 좋다. Airbag are great and absorbs impact perfectly.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에어백을 얘기하면서 이에 뛰어나고 충격을 잘 흡수한다. 완벽하게 흡수한다. 저는 이거 완전히 공감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문 선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씩 빌딩해 나가서 이렇게 완성을 해나간 게 바로 알파플라이인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저 이거 보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요. 다 반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더러워질 때까지 여러분 신었죠. 근데 이거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신발보다는 좀 덜 신은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왜냐면 제 거가 더 많이 단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좀 더러워진 것 같고 제가 3,300km 신고 달린 게 더 마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나이키가 어떻게 이 전문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제품의 혁신과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만들었죠. 요거는 이제 에어백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요. 이렇게 나이키 신발들을 쫙 말리고 있습니다. 킵초게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말리고 있고, 이 신발들을 신은 것에 대한 소감과 피드백, 어떤 점이 좋았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다 나이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킵초게는 이번에도 도쿄올림픽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나이키가 어떻게 신발을 개발하고 그리고 어떻게 러닝화를 더 혁신적으로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 요 사진에서는 여러분 베버플라이를 신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디스 도핑에 대한 얘기 나오고 나중에 그러는데요. 보시다시피 나이키가 이 알파플라이와 베버플라이를 갖고 웬만큼 되는 마라톤이나 또는 경기를 휩쓸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Marathon records test the limits of human physiology and shoe technology. 마라톤 레코드가 인간의 신체와 그리고 신발의 기술의 한계를 테스트한다.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이게 바로 베버플라이를 반으로 쪼갰을 때의 단면입니다. 잘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카르본 플레이트인 거예요. 카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미드솔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웃솔이 있고 이런 건데 이거를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요. 어퍼 부분이 있고 카르본 파이버 플레이트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미드솔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아웃솔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나이키 줌 X라고 되어 있는 이 미드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바라고 해서 원래 공기 단열재 원래 비행기에 쓰였던 그런 단열재를요 이렇게 신발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신발 사실 때 미드솔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에바라는 게 있고요. 페바가 있는데 저는 에바가 페바보다 못한 것 같고요. 페바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플라이를 직접 신어봤기 때문에 저도 그걸 느끼는 건데 여기 카본 플레이트 들어가 있는 신발도 요즘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베버플라이만은 못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미드솔에 있다고들 합니다. 물론 이게 종합적이죠. 카르본 플레이트하고 미드솔하고 재질이 이제 뭐 페바라든가 아웃솔의 그 고무의 그 형태, 그다음에 어퍼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아우러져서 이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이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하지만 다른 신발들 제가 이렇게 신어보면 카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 신발 전체 디자인, 그리고 저 미드솔의 재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를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베이퍼플라이에 들어가는 카르본 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알파플라이. 여러분, 알파플라이나 베이퍼플라이나 들어가는 그 카르본 플레이트는 어차피 마찬가지라서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미시간 퍼포먼스 리서치 레버러토리, 유니버설 미시간에 있는 대학교에서요, 이제 실험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오프리 번스하고 그다음에 니콜라스 탐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간단하게 논문을 쓰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기술 도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에 대한 regulate, 규제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이 바로 제프리 번스라는 그 논문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러닝화는 before the Vaporfly and after the Vaporfly period that we are in the transition period right now. 즉, 우리는 Vaporfly가 있기 전과 Vaporfly가 있고 난 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즉, Vaporfly가 이 러닝화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적 혁신을 일궈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미드솔의 두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제재를 받아야 된다. 왜냐면 알파플라이 프로토타입처럼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 도핑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 근거가 된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거는요, World Athletics Regulations라고 해서 여기에 바로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어떤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규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드솔의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든가, 또는 카르본 플레이트가 한 장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